메타버스, 이런 웹3에 대한 전반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을 연동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뭐 이런 자료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말씀 나누기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유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그 증강현실 쪽 파트가 좀 나눠지죠. 그 다음에 SNS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알고 있는 미러즈.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세계에서 뭐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소화하는 버추얼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보통 나눠지는데요. 이 네 가지 종류에 따라서 산업군이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증강현실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판매 가능하고 기술 제약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회사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죠.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재미난 건 이쪽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구글 같은 거 많이 쓰고 가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때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쓰고 나면 뭔가 좀 불편해. 이거를 이게 어디까지 이걸 적용해서 어디까지 가상 세계를 이 구글 안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장은 뭔가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틈새 시장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이제 이런 가상 세계를 이 구글 안에서 작동시키려고 하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죠.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구글을 인수해가지고 메타 퀘스트로 바꿔서 최근까지 프로를 이제 출시했고 그 안에서 그 호라이즌 월드라는 거를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저걸 쓰면 그 안에서 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6개월이면 저걸 안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메타가 고민에 빠졌고. 그 다음에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MS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이 홀로렌즈는 주로 B2B 영역 아시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MS 오피스로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영역에서 가상 재택근무하는 가상 공간 안에서 업무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홀로렌즈를 통해서 이제 그걸 구현하겠다. B2B 성격을 가지고 이제 저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제 글래스, AR 글래스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특징이 AR 글래스도 만들고 VR 고글도 만들고 있는데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구글과 애플은 이런 글래스를 통해서 조금 더 일상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폭넓은 영역에서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좀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쪽은 주로 하드웨어를 파는 것보다는 하드웨어를 팔아서 그 안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생태계를 구성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어쨌든 애플은 왜 두 개의 종류를 따로 개발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SNS 쪽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이쪽 파트에서는 단연 메타가 돋보이고 있는데 메타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금 오큘러스 인수했죠. 이 구글 가지고 호라이즌 월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붙잡아 놀게 하고 싶은데 뭘로 놀게 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메타는 인수한 게 많아요. 지금 페이스북 있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있죠. 메신저도 엄청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상세계 안에서 정말 몰입도 깊은 메시징 기능을 구현하겠다. 그걸 통해서 가상세계에서는 조금 더 커머스가 활력되게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스토어에서는 게임이 뭐 한 1,000여 개 정도 있어서 조금 더 재미나게 다양한 것들을 게임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가상 세계에서는 주로 게임 쪽이 많이 작동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페토도 이 영역에 속합니다. 로블록스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메타버스 내에서 수익 구조나 생태계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로블록스는 상당히 롤모델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페토의 이 블랙핑크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 해상도와 이 해상도랑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하게 사실 돈은 이게 더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저기 안에서 저 블록을 이용해서 자기가 게임을 개발해서 그 안에 사람들을 유치해서 거기서 자기가 만든 게임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생하는 구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적재산권 IP를 계약을 하고 대기업들과 이걸 통해서 이벤트하는 형식의 이제 이런 수익 구조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라는 이 게임은 그냥 게임입니다. 가상 게임인데 요즘 아시지만 게임은 전부 다 거의 가상 세계에서 만드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이제는 커뮤니티까지 확장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전 세계 3억 5천만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데 뭐 정말 유명한 IP들, 그 지적재산권들을 여기다 도입해가지고 토큰을 팔아서 이제 수익도 많이 내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교수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가상 세계에서의 데이터 주도권, 데이터 오너십은 결국에는 참여자가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게임들도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 같은 데들이 탈중앙화 함으로 해서 이 공간의 주도권, 디지털 자산의 주도권을 저 안에서 벌어지는 생성되는 디지털 자산의 주도권을 이제 사용자에게 넘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로블록스가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을 유치해서 이 돌아갈 때 돈을 벌듯이 여기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블록스는 이제 탈중화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는 이제 탈중화를 시켰죠. 그래서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전반적인 환경에서 또 하나 대두한 게 이제 가상인간이죠. 여기 신한생명의 요 아가씨, 로지라는 아가씨가 저도 몰랐는데, 저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가상인간이었더라고요. 초창기 나올 때 저도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게 가상인간으로 우리가 볼 때 전혀 일반인과 다른 걸 못 느낄 정도로. 근데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여자 그룹들, 걸그룹도 만들어진 상태였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 몇몇 그 가상인간들은 돈을 뭐 수백억씩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제 가상 세계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월드, 미러 월드 쪽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산업 분야 전체 리더급들이 주도하거나 국가가 주도하거나 정부가 주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현실 세계하고 똑같이 만들어놔도 이게 과연 돈이 될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인프라 구조로 제공될 때 이제 사회적 현상을 조금 더 리드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니까 정부 주도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어스도 사실 이거 가지고 구글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 자원을 여기다 쏟아부었지만 이거 하고 돈을 번다? 그 구글이 그렇게 내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거의 무료되시피 쓰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전주에서 디지털 전주 해가지고 거의 다 메타버스를 만들었죠.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디지털 TV 쪽에 속하고. 그다음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로블록스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블록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가상세계 안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품처럼 막 1년씩 막 몇 개월씩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만드는데 이 만드는 이게 현실 세계하고 똑같을수록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게임인데도 뭐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 쪽에 속하는 영역도 있죠. 서울시도 이제 메타버스를 얼마 전에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이슈가 한번 됐죠. 아주 모험적으로 메타버스를 서울시청을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잘 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지금으로서의 메타버스 산업의 한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디지털 전주나 서울시청이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기존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했던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메타버스 들어왔을 때 결국은 서울시청도 들어와서 그냥 시청 업무 보는 거잖아요. 시청 업무 보는 거고 디지털 전주는 그냥 관광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통계 자료도 보고 이런 거 보는 건데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제조 분야나 연구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의료 서비스, 스마트 시티, 국토 관리 이런 쪽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이런 다양한 사용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사회 인프라적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네 개의 그 메타버스의 유형을 가지고 각 산업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선두주자들이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구글 글래스하고 검색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구글도 아시지만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참여를 굉장히 깊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는 자율주행차가 되면 사람들이 차 안에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업무를 하든지 뭔가 대화를 나누든지 뭔가 검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구글 같은 업체들은 거기에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AR, VR 부서를 이제 홀로그램 화상회의 부서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아예 이쪽 주도권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완전히 결합하는 그 위치에 자기가 서겠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AI, 로봇, 클라우드 이 세 개를 함께하고 아크버스라고 이제 시스템을 하나 구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에 있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상 세계는 반드시 현실 세계의 실질 정보가 연동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그런 위치에서 보면 네이버나 구글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점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역시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호라이즌 월드, 오큘러스 퀘스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몰입형 메시지, 토큰 기반 커머스를 구성하겠다. 근데 이 커머스가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그 메타 커머스 영역에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하고 팀즈가 이제 구글 줌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협업을 위한 이제 화상 이제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MS 오피스와 함께 재택근무를 조금 더 강화하는 가상 사무 환경을 구축하는 쪽으로 아마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텐센트 위챗 만든 회사죠. QQ라는 이제 메신저도 있는데 이 QQ 같은 메신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겼어요. 여러분이 요즘 카톡에서 선물 보내기, 금융 활동, 그 메시지도 할 뿐만 아니고 커머스도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한 게 이 QQ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텐센트는 이런 위챗과 QQ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 생태계 안에서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좀 설정을 했고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세계 1위 토큰 거래소 아닙니까? 최근에 NFT 마켓플레이스도 열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토큰 경제 인프라가 어차피 메타버스 안에서 무조건 가야 되니까 자기네가 그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이런 이제 측면에 있고요. 말씀드린 에픽게임즈는 이제 컨텐츠를 사용자 참여를 조금 더 주도시켜서 거기에 컨텐츠 생태계를 선순환적으로 수익 구조와 함께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오픈링크라는 걸 통해서 카카오가 이제 메시징 기능의 중심이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관심사를 연결하는 공간인 오픈링크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연동해서 수익 구조까지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세 가지 영역은 앞서 네 가지 영역 중에 세 가지 영역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디지털 트윈 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가 주도라 이런 산업 리드들이 조금 더 인프라 투자 쪽에 가까운 영역이라서 잘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진짜 배기는 사실 디지털 트윈 쪽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그렇게 열심히 메타버스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 올해 들어서부터는 웹3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쪽의 투자가 급격히 좀 다운이 됐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물론 다운됐다고 해서 전체 투자 시장 중에 포지션 이렇게 줄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사실 줄은 것 중에 이쪽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메타버스는 투자 쪽에서 보면 이제 약간 뒤안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회사들도 돈도 못 벌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오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구글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메타도 투자를 했지만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메타버스 하나 회사 차리려면 게임 개발 수준으로 돈이 필요하다. 보통 게임 업체 하려면 한 3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엔진이 그만큼 투입 자원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 벌써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해상도를 메타버스 해상도를 높이려면 서버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업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바타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맵 만들고 하는 이 비용이요 너무 비싸가지고 업체에서 이거 만드는 걸 직접 안 하고 다 외주를 줍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업체는 줄 서 있어요. 고객들이 너무 줄 서 있고 이거 만드는 비용만 한 해에 얼마 들어가면 30억에서 50억이 들어가요. 한 메타버스 회사에서 요렇게 아바타하고 맵 만드는 비용만 30억에서 50억 이게 그러니까 감당이 되냐고요. 근데 과연 이게 수익 구조가 있느냐? 보면 지금 메타도 헤매고 있죠. 13조를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호라이즌 월드가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디바이스의 문제도 있죠. 이거 끼고 거기다 얼마나 이런 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구글도 결국에는 원래 이 구글 글래스를 17년도, 11년도에 프로토타입 공개해놓고 12년도에 하겠다 한다는데 X 불발. 그리고 17년도에 다시 이제 통합해갖고 홈페이지 오픈해서 2024년도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무르익으려면 아직은 시장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럼 접근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영역에서 메타버스 정책이라든지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이제 작전을 짜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요. 요거 이제 웹3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진화가 이런 이제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하나 이제 우리 주도권을 가지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도 송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인터넷처럼 과거 2000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터넷 사업한다 그러면 그때 투자가 제가 알기로도 인터넷에서 5초 만에 9억 9천이 꽂혔어요. 그런 시대가 200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이거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지금 투자가 잘 돼요. 아직까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앞으로는 인터넷처럼 그냥 인프라 기술로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블록체인은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블록체인 상에서 가치가 생성이 되는데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이거를 분배하는 방식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는 이거를 믿어주고 서로 공증해야 되고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확신 있게 부가가치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토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블록체인은 열심히 하라고 하고 토큰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도대체 만들어놓은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누냐 말입니다. 이 두 개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 중에 탈중앙화 원리, 가치 분배 이 두 가지가 되게 의미 있게 있지만 이제 웹3 기반으로 메타버스가 갈 때는 결국 제공되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기술 기반 그리고 연결성에 대한 부분. 시멘틱 웹이 지금은 웹이 단순한 이제 HTML 링크로 가지만 이제는 특정 단어가 등장했을 때 시멘틱 웹은 컴퓨터가 알아서 이 단어의 정의를 완벽하게 내릴 수 있는 구조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URL, 어떤 특정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URL 주소가 아니고 URI, 정보 단위로 링크